안녕하십니까.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겸 또 제가 운영하는 한중연합일보 발행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편하게 그동안 제가 있었던 이야기, 어쩌면은 시사정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 16일 만인가요?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상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다양한 언론이라든지 또한 미국 또 동북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자층들이라든지 또 일반 사람들은 생각의 견해 차이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5천년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우는 즉 이러쿵저러쿵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좌로는 일본이 있고 우로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런 어떤 방식들의 어떤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 한국은 이 중간 어떤 세대에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25 동란 이후에 한미 동맹 또 어쩌면 혈맹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또 미군이 주도하면서 어쩌면 또 인권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서도 사실 소파라는 것 때문에 국내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또 미국에서 다루는 이런 어떤 일련의 문제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IPEF의 어떤 동료 즉 예컨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북한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상태고 또 어쩌면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고 또 북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의 주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좀 다른 어떤 체제 이념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 또 주제의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부분들을 보아졌을 때에 과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국을 바라본 이 주변의 어떤 국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일본은 좋게 보겠죠. 그러나 우리하고 가까운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여러 가지 이 학자들마다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 우리가 큰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2016년도에 사드 설치 이후에 한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보복이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그 어려움과 또 한한령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통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이 미국에서 이 강력하게 어떤 이 IPEF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경제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쪽에서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진행시킨 것보다도 좀 더 면밀하게 어쩌면 좀 정확하게 체크하고 주도 면밀하게 가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제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또 우리는 가까운 중국 어떤 외교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이사갈 수 없는 지역적인 이 곳이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또 문화적 측면 이런 어떤 두루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의 어떤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흐름과 정치적 가치는 어쨌든 우리가 민주적 사고를 가지고 민주사회가 이루어진 것도 지금까지 사실이고, 어쩌면은 이런 어떤 사고적 방식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수하게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발전된 국가로 우리가 참 칭찬할 만한 이런 어떤 위대한 이 국가다. 저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떤 현상 가운데서도 물론 전 세계가 잘 극복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어떤 국민, 더 나아가서 시민의식, 더 나아가서 시대정신 속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지켜나가서 지금 10,000명대의 어떤 확진자가 발생한 것 보면은 앞으로 좀 건전한 방식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국민성에 대한 향상된 어떤 국민의 의식, 향상된 어떤 시대 정신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싶은 것은 과연 한미 정상 이후에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두서없이 어쩌면 시사정담처럼 저의 생각을 오늘 좀 유튜브에 올리고 싶고, 또 오늘따라 또 이 말도 하고 어떤 면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머리에 염색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자유스러운 어떤 마음에서 그러면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 사회주의 체제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어쩌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가 선이고 사회주의가 독이고 이런 어떤 사고의 개념을 이제는 떠나자는 소리죠. 어떤 분들은 또 경제 척도가 중국이 25%, 또 홍콩이 3-4%에서 근 30% 가깝게 이루어진 어떤 이런 어떤 그 한중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과연 IPEF가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경제적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거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현 정부라든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주도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특성,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 또 동남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 그 다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르죠. 이제 그렇다고 보아졌을 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시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 이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주도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미 대사들은 다 발표했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중국 대사는 발표하지도 않는 상태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관계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중국 대사만큼은 어떤 지휘고하를 따라서 좀 중국과의 관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국과 어떤 전문적으로 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좀 대사가 임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물론 또 그 대사는 정부적 입장에서 임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 주변에 어떤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아주 좀 가까이, 그리고 좀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로 중국의 어떤 촉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결국은 또 전화를 가장 빨리 통하면서 한중 관계, 중한 관계를 잘 하겠다
라는 어떤 서로의 또 이 보기 좋은 화답을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국가 부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물론 뭐 당서열로 뭐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옛날 어떤 사드 이전의 관계, 사드 이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번 인도 태평양 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이제 이미 뭐 선언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아주 정부 위반자들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중국과 관계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창호의 시사정당 오랜만에 제가 한번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좋아요, 구독을 요청을 잘 안 합니다만은 아직 계속 311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